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잇몸이 부었을 때 타이레놀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레놀은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치료만 권하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잇몸이 부었을 때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잇몸이 붓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잇몸이 부었을 때 타이레놀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없는 진통제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레놀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타이레놀은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폐열 진통제로서 열을 낮춰주는 기능과 진통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서 주 기능은 통증 완화와 폐열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잇몸 질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은염, 즉 잇몸이 부었다는 뜻이고, 이것은 치주 질환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잇몸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은 소염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이레놀 대신에 무엇을 복용하면 좋을까요? 잇몸이 부었을 때 타이레놀 대신에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들을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엔세이드는 말 그대로 NSAID의 약자인데 이것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들은 보통 진통 효과와 더불어서 염증을 낮춰주는, 즉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을 때 더욱더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세이드 계열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브루펜, 탁센, 록소펜 등이 있으며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굳이 처방전이 필요 없이도 구매하실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이라서 굳이 이렇게 상품명을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혹은 성분명을 모르시더라도 약국에 가셔서 진통소염제를 달라고 하시면 아마 약사님께서 잘 챙겨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실 텐데, 이가탄이나 인사돌은 먹으면 안 되나요? 치주질환으로 인해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께서 종종 여쭤봐 주시는데 이가탄이나 인사돌은 소염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약이 아니라 보조제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가 쌓여 면역력이 떨어지고 잇몸이 부었을 때 이러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시고 푹 주무신다면 몸 컨디션이 좋아짐에 따라 면역 효과가 살아나고 이 잇몸 염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잇몸이 조금 심하게 부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과도한 치태와 치석으로 인한 치주 질환일 수 있으니 치과에 방문하셔서 꼭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은 왜 소염 효과가 없을까요? 우리가 양리학적으로 약을 복용했을 때 통증을 완화시키는 기전은 콕스 효소라는 것을 억제하는 데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콕스 효소에는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1, 2, 3라고 아시면 편한데, 콕스 1, 콕스 2, 콕스 3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은 콕스 3 효소만 집중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이 콕스 3는 우리 뇌 중추에서 통증과 발열을 통제하는 그러한 효소이기 때문에 이 콕스 3 효소를 억제하게 되면 통증을 줄이고 열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은 이렇게 콕스 3만 중점적으로 억제해서 열을 낮추고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부브루펜 같은 엔세이드 계열들은 콕스 1, 2를 억제하게 되는데, 콕스 1은 사실 통증과는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지만 이것은 항상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위점막 보호나 혈소판 응집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이 콕스 1을 억제를 하게 되면 위점막에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기 때문에 출혈 성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콕스 1은 사실 억제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양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콕스 1까지 억제하게 되는 것이고, 중점적으로 콕스 2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염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콕스 2를 억제하게 되면 진통 효과도 나타날 뿐더러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콕스 2 효소는 통증과 염증에 대해서 관여하는데, 이게 나오면 우리가 아프고 부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콕스 2를 중점적으로 억제하게 되면 통증과 염증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프로펜은 이 콕스 2를 억제하기 때문에 콕스 3만 억제하는 타이레놀에 비해서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이죠. 프로펜 계열 중에서도 콕스 2만 중점적으로 억제해주는 애들이 있고, 콕스 1과 콕스 2를 둘 다 억제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세트아미노펜인 타이레놀은 콕스3만 억제하기 때문에 소염 효과, 즉 염증을 억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부프로펜, 그러니까 엔세이드 계열은 콕스1과 콕스2를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막간상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스피린을 꼭 물어볼 텐데, 치과에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냐 물어볼 텐데, 이것 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콕스1은 우리 몸에서 항시 존재하는 것으로서 위 점막을 보호하고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효소인데, 이 아스피린이라는 소염제는 이 콕스1을 되돌릴 수 없게 비가역적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잘못 드시면 위 점막 안에서 출혈이 나게 되는 것이고, 외과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아스피린을 드시고 계시면 피가 안 멈춘다는 뜻이 여기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항상 체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잇몸이 부었을 때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톡톡으로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